저는 캡 프렌들리한 인테리어라고 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행동학자 선생님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엄마 미안하다. 네, 다음 카테고리는 화제 주제입니다. 고양이 산책, 외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최근에 엄청나게 핫한 이슈였어요. 유튜브에서도 막 논란이 일고 내 고양이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건 동물학대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저도 산책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 양이들한테 사고의 위험이나 감염의 위험이 너무 도사리고 있어요. 네. 양이들은 조금만 무섭거나 자극이 돼도 확 도망가 버리고 그 상태에서 보호자분이 아기를 평생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교통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가 있고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하고 같은 전염병을 공유하는 길고양이들이 늘 바깥에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옮기는 그런 질병에 우리 고양이들이 충분하게 방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산책 양이와는 또 별개로 또 혼자 외출하는 고양이들도 있잖아요. 네네. 집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방충망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좀 어떤가요? 사실 이게 원인이 보호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외출을 너무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첫 번째로 이 친구가 중성화가 돼 있지 않다면은 발정의 어떤 증거로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중성화가 돼 있는데 아기가 자꾸 밖에 집착을 한다는 거는 분명히 과거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아기가 밖에 나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고양이가 밖도 내 영역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요 바깥까지는 내 영역이야. 그래서 문 앞에서 울고 방충망을 뜯는 행위가 나가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내 영역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불안행인 거예요. 이게 나는 나가서 내 영역을 지켜야 되는데 내 딸은 저기 있는데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집안에 있는 환경이 아기한테 이게 다 내 영역이고 내가 다 다스리는 영역이야 라는 거에 대한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고양이들을 외출을 시켜주실 게 아니라 집안의 환경을 정말 풍족하게 만들어주시고 바깥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호기심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들을 장난감이라든지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 놀이라든지를 해주신다든지 아이가 또 높은 곳을 올라가서 우리 집을 우르르다 보면서 내 영역이야. 이렇게 라이온킹처럼? 네, 맞습니다. 킹 오브 더 월드에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직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수평 공간은 좀 좁더라도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이가 나가려고 하는 걸 덜 막을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마당에 있는 주택인데 어느 날 방충망을 스스로 열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실컷 놀다가 당연한 듯 들어와서 사료도 먹고 실컷 자고 또 나가고를 반복합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네요. 울지도 않았었는데 못 나가게 문을 닫으면 이제 엄청 울어요. 아버지는 아예 밖에다 놓고 기르자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분들을 꽤 많이 만나봤거든요. 밖에서 키우자 그냥 외출시키자. 그러고 몇 달 뒤에 병원에 와서 보면은 여기 진드기가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건 좋은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방을 해주시더라도 진드기가 붙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집안을 정말 풍부하게 해주시고 많이 놀아주시고 아이가 밖에 나가지 않아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집안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런 증상이 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수의사 선생님 집도 좀 환경 풍부화를 위해서 어떤 뭔가를 많이 해 놓으셨나요? 정말 제가 석고대죄를 저희 고양이한테 콩아빠 미안하다 석고대죄를 엄마 미안하다 사실 못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저희 집이 캣 프렌들리한 인테리어라고 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캣 프렌들리야. 저희 집에 놀러 오신 행동학자 선생님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안 돼요 이 집은. 이 집은 안 돼요. 이렇게 왜요? 그랬더니 일단 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무조건 안 돼요. 영역 이거는. 자체가 그리고 수직 공간이 너무 적어요. 캣타워가 3개나 있는데요. 꼴랑? 7마리에 3개면 조금 적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리고 지금 되게 조용히 지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지낼 만한 굉장히 공립돼 있고 조용한 공간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선이 겹치는 게 보인대요 저희 집에 있으면. 그래서 사실 저도 캣 인테리어에 실패한 그래서 엄마는 만평짜리로 이사를 가볼게
산책을 하는 어쩔 수 없이 한다. 나는 아이도 너무 행복해한다. 환경 풍부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산책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예방약은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고양이가 백신이 정말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백신은 사실 전염병을 완전히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염병이 걸렸을 때 이거에 대한 임상 증상이 덜 나타나게 해주는 게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백신을 철저하게 했는데 우리 아이가 전염병에 걸렸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백신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이의 면역력에 따라서 백신을 해도 병에 심각하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충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다른 고양이들보다 모기에 흡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심장산화증 예방 정말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외부에 진드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진드기 구제 정말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저희 내부 기생충 구제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고양이 산책을 시킬 거라면 위험한 그게 많다 보니까 집사분이 아무래도 10배, 20배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양이가 밖에 나가면 겁도 먹고 또 쫄보가 돼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뭐 기생충, 뭐 차 사고 이렇게 위험이 많으니까요. 고양이 산책은 되도록이면 자제하시고 또 실내에서 잘 지낼 수 있게 집사님들이 미안해하지 말고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